요즘 인터넷 기사에서도 보시겠지만 XRP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게 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ETF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간접 투자 방식이라는 건데요. 직접 사는 거랑 ETF를 통해서 사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이건 투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코인은 이렇게 안 사는데 XRP의 ETF는 산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직접 XRP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XRP 현물 ETF가 출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자산운용사의 ETF 증권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가 출시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 놀랍게도 19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이 이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번도 빨간색이 안 보여요. 지난 12일 기준으로 누적 순유입액은 9,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을 넘겼고요. 총 순자산은 약 11억 8천만 달러, 하나로 1조 7천억 원 규모로 커졌죠. 직접 XRP를 사면 단기적으로 가격에 빨리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빨리 내려가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5%나 10% 먹으면 막 팔고 싶잖아요. 근데 XRP로 살 때는 보통 작은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최소 몇 년은 묶어둘 생각으로 또는 한동안은 잊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제가 직접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XRP ETF 순자산이 앞으로 6개월 내에 1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99.7%로 계산됐는데요. 그것도 현재 추세라면 약 9개월이 소요되겠지만 찰스 슈왑과 뱅가드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약 4, 5개월로 단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5월이나 6월쯤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 단기 매매보다는 구조적인 자산 배분 수단, 즉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실물 결제나 글로벌 정산 인프라에서 XRP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고요. XRP가 규제 이슈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 과정을 거쳤다는 점도 안정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비전을 본 투자자들이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매수에 나선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ETF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단조로운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처가 명확한 대체 자산, 특히 실사용 기반의 디지털 자산 쪽으로 자금이 분산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시장의 성숙을 의미하는 동시에 투자 전략의 다양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XRP ETF의 성장과는 별개로 현재 시장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인 거 아시죠? 그 이유는 이번 주 목요일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가장 컸고요. 연말을 앞둔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안개 속인 미국의 금리 방향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이 12월 18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폴리마켓에서는 그 확률을 99%로 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이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보지만 여전히 강한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작년 3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23%나 급락했고 같은 해 7월에도 6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까지 25% 가까이 조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다시 한번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 연준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이건 오히려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고요. 일본은행의 긴축 영향은 상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리 인상 이후의 반응인 거죠.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보실 때 중요한 건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입니다. 이번 주 코인 시장은 일본의 정책 결정과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그리고 연말 특유의 관망 심리까지 겹치면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 지지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더리움은 3천 달러 선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두 지점이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물론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XRP ETF를 통해서 드러난 투자자들의 변화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가치와 구조적인 안정성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들을 미리 포착하는 이들이 다음 기회를 잡는 법이죠. 녹화된 영상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 종목들 궁금하시거나 갖고 계신 종목들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거의 소통방에 연결돼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1대1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에서는 점심때쯤에 솜니아 잡아서 10% 이상씩 수익 먹고 계신데요. 오늘도 저점에서 올라오는 유망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